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초라해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한 바위처럼 잡아줄 인생 최고의 지혜를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퇴계 선생이 칠순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품격을 유지했던 구체적인 수양법과 우리가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을 이끌어내는 우아한 대화의 기술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득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나이가 들면 세상이 지에 통달하고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자주 서운함이 밀려오고 작은 말을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지만 정작 자식들은 자기들 살기에 바빠 보이고 사회에 나가도 예전 같은 직함이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낡아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욕망으로 요동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다가도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꿀꺽 삼키며 쓸쓸한 미소를 지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사실 우리 노년의 품격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능해서도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평생 밖을 향해 달려오느라 정작 내 안의 주인을 세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퇴계 이황 선생은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명쾌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깨어 있습니까? 퇴계 선생은 58의 나이에 23살의 새파란 청년 율곡 이이를 만났을 때도 마치 자신보다 높은 스승을 대하듯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대석학이었음에도 임종 직전까지 배화나무에 물을 주어라며 자기 주변에 작은 생명 하나까지 정성으로 보살피셨지요. 그가 이토록 지독할 정도로 우아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경이라는 글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경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을 공경하는 예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쇠약해져도 정신만큼은 서리발처럼 깨어있어 내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붙잡는 자기 수양의 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60년 전 도산 서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노학자 퇴계와 천재 청년 율곡이 밤을 새워 나누었던 그 뜨거운 대화 속에 오늘날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고독과 불안을 한순간에 평온으로 바꿔줄 인생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주인을 바로 세워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무게를 가질 수 있을지 퇴계와 율곡의 지혜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맑고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1558년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안동의 오지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 도산서 당 앞에 한 젊은 선비가 섰습니다. 그는 바로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꿀 천재 23살의 율곡 이이였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13살에 장원급제를 시작해 나가는 시험마다 수석을 차지했던 그가 왜 그 험한 길을 뚫고 58의 노학자 퇴계 이황을 찾아온 것일까요? 율곡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요동쳤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성객이라 불리는 퇴계 선생은 어떤 분일까? 내가 가진 이 넘치는 지적 욕망을 그분은 어떻게 채워주실까? 율곡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율곡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대석학이 거처하는 곳이라기에 으리으리한 서재를 상상했건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빛바랜 책 몇 권과 낡은 방석 하나, 그리고 차를 끓이는 소박한 화로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58의 퇴계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58의 대선배이자 스승인 퇴계가 갓 30도 안 된 족갑벌 청년 율곡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맞이한 것입니다. 어서 오게, 율곡. 자네의 명성은 익히 들었네. 이 먼 곳까지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율곡은 당황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나이와 학문의 위계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율곡을 가르쳐야 할 제자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탐구할 것으로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경의 실체, 즉 사람을 대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이자 품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일 밤낮을 깨어 대화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세상이 고요해졌지만 오두막아는 두 천재가 내뿜는 지적인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율곡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어지럽고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학문은 깊어가는데 제 마음은 왜 이리 요동치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인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청년 율곡의 물음은 뜨겁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정답을 한순간에 움켜쥐려는 듯한 기세였죠. 퇴계는 허허 웃으며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율곡, 자네는 이미 천하의 지식을 다 가졌네. 하지만 지식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흔들리면 쏟아지고 마는 법이지. 자네의 그릇을 단단히 붙잡는 힘, 그것이 바로 경이라네. 퇴계는 율곡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란 책 속에 있는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일이라고요. 자네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자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그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자네는 비로소 천하를 다스릴 준비가 된 것이네. 2, 3일간의 대화는 율곡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머리로만 하던 공부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었죠. 율곡은 훗날 기록했습니다. 퇴계 선생을 뵙고 나니 마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안개가 걷혔다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권위자가 자신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새파란 후배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밤새 토론하는 그 뒷모습을 말입니다. 퇴계는 율곡에 대해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영혼을 맑게 유지하는가 라는 몸소 실천하는 예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퇴계가 율곡을 배웅하며 남긴 마지막 뒷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율곡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 내리는 서당 앞에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정성, 그 깨어있음.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천재의 대화를 우리 삶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퇴계가 율곡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경이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노후가 불안해 잠 못 드는 우리에게 어떤 마법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 깊은 통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허생이 90만 금을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퇴계 선생은 평생에 걸쳐 자기 마음속의 욕망과 조급함을 덜어내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단 하나의 글자가 바로 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고 내 말이 곧 법이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어른의 무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경건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요. 오늘 저는 퇴계와 율곡이 도산의 추운 밤에 나누었던 그 경의 철학을 통해 우리 노년의 삶을 품격 있게 바꿔줄 세 가지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 중에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스마트폰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나와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이라는 이름의 소음 속에 내 마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퇴계가 말한 경의 첫걸음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를 주일무자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해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움의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의 노예가 아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밖에서 구하던 인정을 내 안에 고요함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퇴계가 율곡에게 가르쳐준 어른의 첫 번째 무게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라며 생활을 흐트러뜨리곤 합니다. 옷차림을 소홀히 하고 식사 예법을 무시하며 생각의 꽃비를 풀어버리죠. 하지만 퇴계 선생은 홀로 있을 때 더욱 엄격하셨습니다. 그는 율곡에게 신도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정갈하게 차려 먹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그 사소한 태도가 쌓여 한 사람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노년의 위험은 큰 소리를 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공간에서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고 절제하는 그 서늘한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성인처럼 대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성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퇴계 선생이 율곡을 대하던 태도를 기억하시나요? 58배 대석하기 23살 청년의 질문을 경청하며 자네의 생각이 나보다 깊네 라고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경의 철학이 인간관계에서 구현된 최고의 정점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가르치려 드는 마음입니다. 내 경험이 전부라고 믿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퇴계는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높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을 비워야 상대방의 진심이 담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가장 존귀한 어른으로 만드는 존경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퇴계가 율곡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차 한 잔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경은 나를 억압하는 고통스러운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흔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우아한 방패입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우리의 거실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퇴계와 율곡처럼 깨어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퇴계 선생은 율곡에게 공부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귀를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내 몸의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퇴계와 율곡이 평생을 지켜온
그 서늘한 기계를 우리 시니어들의 일상에 녹여낼 수 있는 3가지 우아한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퇴계 선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지한 뒤 가만히 앉아있는 정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리고 자식 걱정이라는 소음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편안한 의자나 방석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TV도 스마트폰도 끄고 그저 내 코끝을 오가는 숨소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며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연습. 이것이 퇴계가 말한 주의무적, 즉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10분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많은 분이 퇴계 선생을 고지식한 학자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선생은 건강 관리에도 진심이셨습니다. 직접 쓴 건강 서적인 화리 신방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뿐만 아니라 노년의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체조법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몸이 쇠하면 마음도 흔들린다는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잠들기 전 굳어진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의 마디마디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경가의 마음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귀하게 대접받는 법입니다. 퇴계 선생은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카뻘인 율곡에게 자네에게 배울 점이 많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가 다 안다는 오만함과 이제 배워서 뭐 하나라는 포기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줄, 좋은 고전의 문장이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귀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수첩에 적거나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오늘은 이 문장처럼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보자는 작은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움을 멈추지 않는 노년은 늦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지혜로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깊은 숲속의 맑은 샘물처럼 신선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퇴계와 율곡이 나누었던 그 위대한 대화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좌하고 앉아 자신을 돌보고 한 줄의 글귀를 가슴에 새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거실은 이미 현대판 도산서원이 된 것입니다. 비우는 기술이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오늘 배운 이 수양의 습관은 당신의 삶에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의 향기를 입혀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아름답게 갈무리하며 우리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퇴계 선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1570년의 어느 겨울날, 평생을 경이라는 글자 하나에 마음을 실어 살아왔던 퇴계 선생도 결국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셨습니다. 선생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평소 아끼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요. 하지만 대석하게 마지막 유언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하고도 서늘한 말씀이었습니다. 저기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그것이 이 시대의 성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오는 그 공포의 순간에도 선생의 마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작은 생명이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살피는 그 정성, 그 깨어있는 마음. 선생은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일궈온 화려한 경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맑은 영혼으로 이 세상을 마주했는가 하는 그 고귀한 태도뿐입니다. 퇴계가 율곡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지혜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매화나무에 정성껏 물을 주듯 내 영혼을 더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이라는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애쓰기보다 나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대접하며 깨어 있었는가? 퇴계 선생의 밝은 눈빛과 율곡의 뜨거운 기대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우는 기술이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오늘 배운 이 수양의 마음은 당신의 삶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향기를 입혀줄 것입니다. 비록 몸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당신의 영혼만큼은 저 도산의 매화처럼 추위 속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향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퇴계의 그 너른 품 안에서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그 길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